네, 반갑습니다. 12월 23일 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지난 주말에 다우지수, 나스닥, S&P500 모두 일제히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다들 1% 정도씩 상승을 했고요. 네, 최고점보다는 조금 내려왔지만 흐름들은 나쁘지 않다 보여집니다. 또 하락 출발했다가 상승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분위기도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차트 한 번씩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다우지수 먼저 살펴보시면은요. 다우지수 포인트가 지금 계속해서 내리다가 아래쪽 지지점. 자, 이 부분은 지금 추세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추세 지지선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서 지지 포인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라인대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 상승 추세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잖아요. 자, 요 흐름들을 따라서 또다시 반등을 연결해 나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반등을 치고 나가게 되면 44,000포인트까지도 열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지지점을 위한 어떤 반등, 또 연말 반등, 랠리 이런 쪽으로 연결된다라면 상승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 나스닥도 추세선으로 연결돼서 보면 지금이 지지점이죠. 그러니까 살짝 들어왔다가 다시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간다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우지수고 나스닥이고 여기서 더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빠지게 되면 이제 추세가 굉장히 뭉개질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이제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 있긴 하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정도로 우리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뉴스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재미를 쫓아내는 유상증자 폭탄, 주당 순이익 낮춰서 불신 심화. 이 유상증자, 이 더러운 새끼들 너무 많죠. 자,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은 진짜 이거 좀 처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유상증자는 작년에 비해서 줄었지만 이 소액주주들을 배려해야 되는 유상증자 사례가 나오면서 매우 불신이 커지게 되고 결국에는 투자를 꺼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피곤한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는 이 유상증자 처리하긴 했습니다만 엄청나게 큰 후유증을 남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수페타시스 역시도 마찬가지 5,500억 원 유상증자 발표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시간에까지 끝나고 올빼미 공시를 낸 상황들이 있는 거고, 사업상 연관성이 적은 2차전지 소재기업 제2호를 거금을 들여 인수해 나선다. 그럼 뭐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되면서 주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다가 이제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또 운영자금 이 부분 때문에 또 유상증자 한다고 얘기가 나서서요, 차바이오텍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1차적으로 매도를 다 쳐버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도를 대응할 거니까 혹시라도 들고 계신 분들은 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이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은요, 진짜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이걸 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들이 헛돈을 쓰고 나서 나중에 이제 주주들한테 돈 벌리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뭔 봉도 아니고 그래서 계속 뜯어먹으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진짜로 강력하게 좀 조치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삼성 현대차가 이익 내면 뭐하냐, 유중남발 이런 얘기 또 나오는군요. 네, 계속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유상증자 똑바로 하자. 네, 이런 얘기. 자, 금리 인하 전망에 따라서 출렁이는 양자 UAM 조비도 오락가락. 뭔 소리야? 네,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거 아직도 있는 거예요? 네, 요거는 글쎄, 양자 기술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서 약간 그 관련한 부분들에 의한 주가 상승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도심 항공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워 보이고요. 요거야말로 진짜 엄청나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약간 드론 형식인데 도심을 날아다니는 약간 이제 뭐라고 할까, 택시? 택시 같은 느낌. 자, 이거는 항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고, 만약에 공중에서 사고가 났다, 추락이라도 했다, 야, 이거는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죠.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는 가다가 뭐 살짝 뭐 받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망으로 이르는 일은 없겠습니다만, 보통 헬기 같은 경우들은 고도가 높잖아요. 떨어지면 그냥 바로 즉사잖아요. 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뭐 잠깐 잘못해가지고 뭐 건물을 들이받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상용화가 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겠죠. 네, 온 사방 천지에 뭐 다가다가 날아다니는 소리. 물론 이제 소음 같은 부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런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네, 물론 뭐 도심 위에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형태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지만 이게 자체가 네, 헬기랑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 네, 상용화 도달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주 먼 미래가 될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죠. 네. 탄핵 직격탄 맞은 원전주. 요것도 좀 애매하네. 그죠? 네.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정치 테마로 엮여버리기 때문에 약간은 좀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전 KPS, 뭐 좋은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한다. 요건 정책주의이기 때문에 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 매도를 좀 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은 일단 좀 하고 있어요. 탄핵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미지수다라고 해서 뭐 진행 중에 있는 내용이긴 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진행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네. 근데 이 원전 관련한 부분들은요. AI 데이터 센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딱히 이 전력 소비에 대한 부분들만 놓고 본다면 그냥 원전 관련주들은 추가 상승이 더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로 가면은 또 나쁘지 않을 거다 판단 좀 들거든요. 근데 이 정권에 대한 리스크죠. 정권 리스크. 왜냐면 이번에 원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었던 그런 정권의 움직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요 내용들은 조금 리스키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다시 탈원전 정책으로 회귀할 가능성은 작다. 왜냐면 원전 확대에 대한 어떤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AI가 예전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AI라는 게 생겼죠. 그래서 AI가 생겨나게 되면서 전력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원전 관련한 부분들을 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당당히 어떤 정책적인 어떤 타격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가 변동성이 좀 보이는 구간이지만 요것만 좀 잘 넘기면 원전은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긴 합니다. 근데 워낙 이제 변동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시끄러운 거 싫으신 분들은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거나 이런 걸 통해서 매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보이긴 하고요. 주가가 이미 많이 내렸죠? 네, 주가가 이미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반등 포인트를 조금이라도 만들어주게 되면 일단 단기적 상승에 의한 어떤 호재성 재료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이 호재성 재료가 과연 나올 것인가? 최근에 나타난 호재성 재료에도 그다지 반응하지 않은 것을 본다면 조금은 네, 애매한 구간인 것 같다라고 판단이 좀 드네요. 네. 자, 그런 부분 보시면 되고요. 연말 배당 받으려면 26일까지 주식 매수하세요. 네, 배당락이죠. 배당락이 27일입니다. 그래서 27일부터 이제 배당락이 들어가기 때문에 26일까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월요일, 오늘, 화요일, 그 다음에 목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해야지만이 네, 배당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3월달 기준으로 넘어간 종목군들은 굳이 안 그러셔도 상관없는데 12월 결산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 언제까지 보유해야 돼요? 26일, 27일날 매수하면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 꼭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수출주 고환율 덕을 봤다. 올해 상승률 상위권 싹쓸이했다. 수출주의 대부분은 뭡니까? 대부분은 자동차, 삼성전자 아닌가요? 근데 이런 거는 네, 지금 다른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재료를 가지고 올라간 것들이죠. 지금 현대일렉트릭, 삼양식품, 하이트론, SG글로벌, 두산, 효성중공업, 대원전선, 일진전기. 지금 보시면 방산주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 관련주들이 가장 많이 보이죠. 그 다음에 그 불닭볶음인가 그것 때문에 올랐었던 그런 부분들. 네. 수출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환율에 대한 영향도 많이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들에 대한 어떤 실적 증가율이 상당히 높았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고 뭐 전체적으로는 일단 고환율이 당분간 이어질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뭐 이런 쪽 수출 대표적인 수출 기업들의 실적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K증시 잃어버린 10년. 네. 지금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더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문제겠죠? 네. 자, 그런 부분들. 참. 미국은 우량 기업 품절주를 만드는데 한국은 무더기 상장의 주가가 허우적거린다. 요거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죠. 뭐 이렇게
쪼개기 상장, 뭐 이런 거, 네, 거미줄 상장, 문어발 상장, 뭐 이런 얘기들. 지금 그 미국 증시하고 좀 다른 거는요, 애플, 그러면 애플밖에 없어요. 아시죠? 구글, 그러면, 네, 알파벳밖에 없는 것처럼, 뭐, 엔비디아, 그러면 엔비디아밖에 없어.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막, 뭐에 막, 카카오 그러면은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 뭐, 거시기, 뭐, 카카오, 뭐, SK 하게 되면 또 뭐, SK,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나눠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금 조달이 각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돈을 조달하기 쉽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왜냐면 사업부를 분리해가지고, 네, 상장을 시켜버리게 되면, 그쪽에서 또 자금 조달이 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덩치를 그렇게 키우는 건데,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네, 물론 활발한 IPO가 있습니다만 네, 이 특정 어떤 기업을 통해 가지고 다 자금이 몰리게끔 이렇게 만든 구간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약간의 어떤 후진국적인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리스크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네. 뭐 그런 내용들 좀 있었고요. 이번에 정용진 네, 회장인가요? 네, 이 트럼프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요 신세계 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 대통령 당선인 직접 만났다. 그래서 뭘 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관련 종목군들이 좀 움직일 수 있으려나요? 네. 이 트럼프 관련주로 이제 속하게 되는 상황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아무튼, 네, 이렇게 해가지고 긍정적인 요소가 좀 만들어지게 된다면, 정용진 테마주로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신세계의 미국 사업이 확대된다. 신세계는 또 이마트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마트, 요쪽 부분들이 또 커지게 되면, 요쪽에서 뭐 상승이 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겠느냐. 일단은 지금 트럼프를 만난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가장 최초 아닙니까? 네. 트럼프 만난 사람 없잖아. 대통령도 안 만난 트럼프를 정용진이 만났네요. 그러면은, 요렇게 되면은, 네, 재계 인사들이 먼저 트럼프하고, 네, 먼저 커뮤니케이션 통해가지고 상황을 만들어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국내 증시가 좀 어려운 상태에서 이 상황들은, 네, 해외, 미국 쪽에 뭔가 좀 줄을 대면서 가는 그런 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미국 쪽에서 어떤 호재나 또는 미국 쪽에서 어떤 그 혜택 이런 것들을 조금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네. 야, 이거 뭐야 국내에서 처음 네, 이 기업 아니 참 우리나라 정보를 이러니까 더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렇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특이한 부분은 별로 없어 보이긴 하는데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점 자꾸 줄어드는 모습이죠. 엔비디아 대신 브로드컴이 AI 반도체 ETF를 이끈다. 브로드컴이 갑자기 뛰어올랐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브로드컴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빅테크 기업들의 AI 칩이라는 어떤 그 효과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혼자로서 하는 것과 이 경쟁 상대로 등장하는 이 빅테크 기업들 이게 예전에 제가 해드렸던 말씀 그대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AI 칩이라는 것을 새롭게 들고 나서서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공격 네, 그런 견제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조금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뭔가 또 신제품이나 더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싶은 상황이 좀 만들어질 것 같아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주가가 이제 조금 내리막길 걷는 반면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시장을 치고 들어가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주가 좀 떨어진다, 시장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하이닉스가 여전히 물량을 댈 만한 그런 부분들은 공급 부족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큰 문제 없어 보이지만 수혜를 받는 것은 삼성전자가 될 수 있겠죠. 왜냐면 지금 브로드컴이 가지고 있는 것은 대형 클라우드 기업 3곳 AI 반도체 칩을 개발하고 있다. 요거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네, 그 HBM은 삼성이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알파벳 구글 쪽에 들어가는 거요. 네. 그다음에
구글 제미나인가요? 뭐 하여튼 뭐 그쪽, 네, 그쪽 들어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아마존 쪽에 들어가는 거하고, 지금 하이닉스랑 같이, 네, 더블 벤더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이닉스가 공급 여력이 없기 때문에 삼성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AI 시장은 점차적으로 더 커질 것이다. 이 부분은 변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조금 더 나아가게 된다면, 거기에 공급하는 그 포지션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되는 거겠죠? 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고. 금융자산이 10억 원 있으면 부자라고 하네요. 이거 조금 다른 거 아닌가요? 네. 금융자산 10억 원 가지고 부자 소리 듣기가 좀 어렵지 않나? 네. 싶은 생각이 좀 있는데, 자, 아무튼 그렇고요. 네. 여기 배당에 대한 부분들 얘기해드렸고, 화끈한 주주환원에 KT가 빵끈 웃었다. 네. KT가 주주환원, 즉, 배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좀 있었죠. 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들, 프랑스 유명 백화점이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게 지금 보면 수년간 침체기에 빠진 명품 업계가 가상화폐 결제 기능을 도입하면서 젊은 고객층을 유인하고자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궁여지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암호화폐를 상품의 결제를 못 쓰는 이유는 변동성이 크다는 이유였거든요. 근데 이걸 명품업계가 했다. 지금 명품은 수요가 많이 줄었죠. 네, 경기가 많이 위축되면서 명품을 사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네, 안 좋은 상황까지 밀렸는데 그 부분들을 지금 네, 뭔가 뚫고 넘어가보자. 야, 비트코인으로 결제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약간의 어떤 화폐의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뭐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중앙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런지는 또 봐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암호화폐로 결제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발표했었던 그 회사나 이런 곳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다 망했죠. 그래서 요게 또 될 것인지 이런 식으로 또 넘어갈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생각해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환율은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요. 문제는 떨어지지 않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요, 떨어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 상황을 걱정해야지 더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별로 걱정될 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올라갈 것 같아 보진 않아요. 네. 자, 그렇게 되면 부분이고요. 삼성전자 지금이 살 때냐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될 때냐, 더 기다리세요. 올라가는 거 보고 사시면 됩니다. 뭐 자꾸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살려고 그래요. 이거 지금 보면 증권사에서 계속해서 목표주가 낮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시점에서 4분기 실적 지금 나오고 나서 우리가 상황을 보셔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내년 넘어가게 되면 엔비디아의 이야기가 확실히 나오든가 아니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기대지 말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든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삼성전자가 HBM3E에 대한 부분들 잘 팔아먹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따로 걱정할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고, 지금 이 DDR4의 재고를 줄이기 위한 이 구형 DRAM 제품, 이쪽 부분들은 지금 이제 중국 애들이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빨리 버려야 돼요. 빨리 버려야 되고, DDR5도 지금 네, 지금은 이제 아직은 우리가 우세를 하겠지만 빨리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든가 뭐 이제 전략을 좀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부분들, 네, 가격 정책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HBM에 대한 네, 성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전부 다 나올 것이다. 자, 실적은 안 좋지만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는 저평가다, 바닥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거기에다가 지금 자사주 계속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더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당장 올라가고 있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올라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사시면 됩니다. 좋아지게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하루 이틀 오르고 말 건 아니죠.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네, 그 올라가는 시점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진행들을 해 나가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뭐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수출주가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 아까도 조금 해드렸고요. 네, 뉴욕 증시가 이제 조정에 대한 그 가능성이 좀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약간 위험을 분산해서 보자. 자,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게 된다면 상황이 조금 애매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뉴욕 증시, 뭐 코인 이런 쪽에 다 조정을 받게 된다면 뭐 국내 증시로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게 맞겠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상당히 어지러운 국면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저렇게 계속하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반등을 기다리려면 일단은 이런 탄핵 정국이 끝나서 어떻게든 마무리가 돼야지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멈추는 상태에서 반등을 좀 치고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 위험 분산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천천히 상황들을 좀 봐가면서 흐름이 바뀔 때, 그럴 때 접근들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런 정도고요. 네. 특별한 건 없어 보이네요. 네. 특별한 거는 또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이네요. 지금 현재는 뭐 PBR이나 퍼 이런 부분들이 워낙에 네, 낮은 상태까지 가서 회사들이 이제 진짜 뭐 완전히 궁지에 절벽근까지 몰린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이렇게까지 떨어져야 하는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인데 이 정도까지는 솔직히 아니잖아요. 근데 뭐 이런 형태의 모습들은 조금 네 살펴는 보긴 해야 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많이 있네요. 네. 자, 그 다음에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 결단하라.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법 개정이 되게 되면 확실히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상법 개정까지 진행이 되고 나면 외국인 매수나 또는 큰 자금들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포인트는 많아요. 내년도 상반기에 공매도는 재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 재개, 그 다음에 상법 개정 이런 것들 다 나오게 되면 추가 상승을 가능성을 계속 보여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들. 자,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상황을 가지고서 아주 우리나라를 아주 옥죄고 있어요. 한국 증시의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남은 방법은 투자금 회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돈 다 빼버릴 거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돈 다 빼갈 건 아니겠습니다만 투자 비중을 계속 축소한다거나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외국인들을 위한 어떤 투자 방법에 대한 모습보다도 기업들이 뭔가 조금 이제 너무 이렇게 꼭 쥐고 있는 그런 형태. 지금 유보율 막 3만 프로, 4만 프로 이런 거보다 10만 프로 넘는 애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보다도 약간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과 함께 같이 상생하는 그런 쪽을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쪼개기 상장이라든지, 네, 뭐 사업부 분리해서 네, 물적 분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진짜 네, 좀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유상증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조금 네 진짜 양심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들이 또 돈에만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냥 막 그 투자자들을 완전히 뭐 완전 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진짜 네 제대로 된 네 그런 투자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제 상법 개정 요거는 될 것 같아 보이죠? 네, 압박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증시에는 조금 더 네, 호재성 재료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뭐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죠?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요. 뭐 특이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여유 있게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미국장이 일단 올라서 끝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지난 주말에 떨어졌었던 부분들은 반등을 좀 보일 텐데 이 반등의 강도가 얼마나 셀 것인지 또 연속성은 얼마나 보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또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체크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대응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다 많은 이야기들은 오늘 9시부터 무방 있죠? 오늘 아침 9시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 아침 무방에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월요일날 파이팅해서 좋은 출발 한번 만들어 보길 바라고요. 네, 산타랠리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오늘 내일 열심히 산타랠리 땡겨가지고 주가 좀 올려놓고 끝내봅시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9시 무방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